될까 싶어서. 되네요. 다시 시작. 자, 네. 지금 오늘, 하시죠. 오늘 10월 며칠이죠? 5일입니다. 10월 15일 세미나에서는 올해 그 마린 폴루션 블레틴에 발표된 피싱 포 리터라고 하는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민 참여 해양 쓰레기 회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영국 쪽 참여자들이 그 태도와 행동과 그 다음에 어떤 장애 요인과 기회는 무엇인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는 켈리 와일즈라고 아마 리차드 톰슨의 제자이기도 하고 최근 이전에도 이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인식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어쨌든 사회학적 접근에 대한 논문을 리차드 톰슨하고 같이 냈던 연구자이고요. 사빈 폴이 지금 교신저자거든요. 네, 폴이 폴하고 같이 많이 쓰죠. 그 네. 제자는 아니고 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동수하고 많이 써. 어쨌건 대학원생일 때 리차드 톰슨이랑 뭐 논문을 썼죠. 그런 인식 논문이나 이런 걸 내고 학회나 이런 데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게 요약이 짧기 때문에 요약부터 보면 해양 쓰레기가 전 지구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증가하는 이 해양 환경 어떤 위해 요소 이고 이걸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 같은 것들이 시도가 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피싱 포 리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어업인들이 자기 조업 활동을 할 때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모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이 연구에서는 어업인 약 100명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22명을 영국에서 이제 인식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 강점, 약점, 뭐 그다음에 잠재적인 어떤 부수적 이익 등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어업인들은 뭐 이 해양쓰레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았고 이 FFL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10점 만점에 7.85점이라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특히 자기들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덜 이렇게 환경에 해를 끼치는 방향으로 뭐 바다에서는 물론이고 다른 뭐 육지에서라든지 이런 데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어민보다 더 좋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어민들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뭐 제안들이라든가 이런 걸 했고 그걸 논문에서 정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이제 해양 환경, 해양 오염과 관련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도움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겨 테이블을 먼저 보면은 테이블 1으로 가볼게요. 테이블 1은 이제 이 조사에 참여한 어업인과 이해관계자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어업인은 뭐 나이가 평균 43세였고 전부 남자였고 뭐 선장 겸 선주하고 선장 그다음에 선원이 약 거의 3분의 1씩 참여를 하고 있었고 뭐 어구는 이렇게 뭐지 저인망 같은 그런 게 거의 반 정도 됐고 정치망이 또 한 20%,
선원은 평균 4명 정도 됐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참여한 업인과 참여하지 않은 업인이 거의 뭐 반반 정도, 참여한 업인이 약간 많았지만,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은 뭐, 옆에 나와 있듯이 뭐 행정 레벨부터 어떤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구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참가를 했습니다. 피겨 1으로 가보시면 이 프로그램 자체와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를 여기 빨간색은 이해관계자, 진한 파란색은 참여업인, 그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빗금된 막대기는 참여하지 않는 업인의 질문 답변 결과를 제시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이해관계자나 참여업인 하고 있지만 참여하지 않는 업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게 평가를 했고 특히 쓰레기 제거 효과에 있어서는 참여업인이 제일 높게 평가를 한 데 반해서 참여하지 않는 업인은 이해관계자나 참여업인에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평가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뭐 다른 어떤 인식 정진이나 모니터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어떤 평가에서도 모니터링 부분이 제일 낮죠. 물론 5점 이상이긴 하지만 테이블 2로는 이제 업인들이 요 아래 어떤 해양 쓰레기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인식 이런 데서 얼마나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그걸 이제 전체 업인과 참여업인, 참여하지 않는 업인으로 나눠 가지고 제시를 했어요. 근데 대개 보면 뭐 해양 쓰레기 문제나 영향이나 이런 데 대해서 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뭐 폐기물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 뭐 거의 잘한다고 해요. 잘한다고 하는데 여기 밑에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여기 다른 것들은 그냥 까는 글씨인데 여기 굵은 글씨 있는 부분만 참여업인과 참여하지 않은 업인 사이에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I 번 질문이 I sometimes throw unwanted stuff overboard when I see 바다에서 이제 그냥 뭐 쓰레기 같은 걸 밖으로 버린다라는 진술을 참여하지 않는 업인이 참여하는 업인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더 이렇게 많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죠. 반면에 이제 바다에서 쓰레기를 발견했을 때 육지에 갖고 오려고 그걸 갖다가 잘 챙긴다라는 게 참여업인이 훨씬 높게 이렇게 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뭐 이 L번 같은 경우에도 뭐 바다로 갈 때나 바다로 갈 때는 항상 이제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도 참여하는 업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봐서 더 이제 쓰레기 관리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거기 앱 뭐지? 2번이 아니고 2번으로 가는데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 본문에 나오던데 쓰레기가 줄고 있느냐 아니냐를 지금 테이블 2 갖고 계시길래 이 amount of litter on the coast and the seas increasing. 네. 그게 본문에 나오죠. 않는 사람들은 더 늘어난다고 평가했어요. 근데 네, 그렇죠. 여기도 그런 게 있었네. 네. 본문에 내용이 나오던데 이것도 그 자기들이 수거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참여하지 않는 업인이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진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죠. 그게 이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의 제일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의 변화에 기여할 거다라는 게 어떤 뭐라 그럴까 순환적으로 더 이렇게
강화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참여하지 않는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냉소적이거나 뭐 시니컬한 거지. 예, 그렇다는 걸 요 답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 3는 이걸 참여함으로 해서 이제 어떤 뭐 효과가 있었는지 뭐 등에 대한 건데, 이게 이제 그 주관식 질문이죠, 일종의. 그래서 뭐 왜 여기에 참여했느냐에 대해서는 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뭐 그렇고,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뭐 평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인식이 있었고, 뭐 강점이 우리가 쓰레기를 실제 줄일 수 있다. 그다음에 인식이 높아진다. 그다음에 뭐 쓰레기를 그 봉투를 나눠주니까 내가 쓰레기를 거기다 버릴 수 있다. 그다음에 그 영향이 뭐냐, 자기들에게. 그래서 그 선상에서 실제 행동 자체가 바뀌고 다른 사람들 의 행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하여튼 자랑스럽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 뭐 하니까, 뭐 이대로 좋다, 사람들 인식을 더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뭐 나눠주는 그 쓰레기 봉투 디자인을 좀 바꿔야 된다, 그다음 뭐 항만에서 쓰레기를 내리기 쉽게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제안들이 쭉 나왔고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왜 참여하지 않았냐 하니까 몰랐다. 정보가 없었고, 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다. 뭐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참여하기 힘들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당신을 비롯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뭐 레이징 어웨어니스,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고, 뭐 어플리커블리티라든지 퍼실리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개선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테이블 4에 가면은 이제 이해관계자 인터뷰 결과가 요 피싱 폴리터 자체에 대해서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장점이다. 그다음에 뭐 이제 어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고, 해양 쓰레기 실제 줄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을 높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럼 장애 요인은 뭐냐? 그럼 뭐 이제 자원의 부족, 그다음에 인식 부족, 모니터링이 좀 한계적인 거, 그다음에 쓰레기 버리는데 돈도 많이 들고 분리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장애 요인으로 제안하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펀딩,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참여, 육지에서 쓰레기 버리는 그 시설 개선, 프로모션을 더 하는 거, 이 운영 구조를 좀 더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더 좀 과학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발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이블 5에서는 이제 그걸 뭐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 나왔던 얘기하고. 여기까지가 표와 그림들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서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 그 피싱 폴리터라는 게 키모라고 하는 유럽에 있는 어떤 지자체 협의체, 지자체 연합 그런 기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대상이 already present, 그러니까 이미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어민들한테 쓰레기 봉투를 나눠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나 쓰레기를 대가져왔는지는 봉투 무게를 재면 당연히 나올 건데,
그게 또 다른 이제 코베니핏이 뭔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로 연구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어업인 그 자신들의 어떤 인식과 행동 변화라는 걸 조사를 했다라는 거고, 첫 번째 이제 해양 쓰레기의 특징에 대해서 뭐 그 정의, 뭐 any solid, 뭐 persistent waste 뭐 이런 쭉 나오는 거, 그다음에 한 70%가 플라스틱일 것 같고, 해양 생물에게도 영향을 주고 인간 사회에도 어떤 특히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고, 그 대표적인 연구가 이제 맥길곰의 그 에이펙 지역에서의 피해 연구인데, 이걸 아마 우리 다음 세미나에서 또 하겠죠. 예전에 이미 공부했던 논문인데. 다음 페이지 가면은 근데 이제 그것의 원인이 인간의 행동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뭐 프로덕트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쓰레기가 안 되게 하는 거, 폐기물 관리를 개선하는 거, 뭐 그래도 안 돼,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들어오는 건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렇게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업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이렇게 개발이 안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크게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패시브 피싱 for litter. 그러니까 자기 어업을 할 때 이렇게 그물 안에 들어온 쓰레기를 갖고 오게 하는 게 패시브고, 액티브 피싱 for litter는 그야말로 어업인을 고용해가지고 그 쓰레기를 수거 작업을 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FFL은 쓰레기 봉투만 나눠주는 패시브 피싱 폴리터에 해당하고, 뭐 이제 일부는 분류해가지고 기록도 하고 재활용도 한다 그러고요. 처음에는 이제 네덜란드죠, 더치.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EU 거의 뭐 전역으로 다 확대가 됐죠. 그래서 영국에서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그 사우스웨스트, 웨일즈였나? 웨일즈죠? 아니 그냥 사우스웨스트 잉글랜드네. 왠지 아니. 스코틀랜드와 플마우스 있는데 있네요. 네? 사우스 웨스트는 플마우스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플마우스입니다. 네. 아예 밑에. 사우스웨스트 잉글랜드에서 이렇게 뭐 수백 척들이 이렇게 열 몇 개의 각각의 항구에서 참여하고 있고, 뭐 1000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를 했다고 합니다. 들리죠? 네. 인터넷이 방금 끊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목적은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과 인식을 정진하는 것과 쓰레기의 양과 종류를 모니터링하는 것과 가능하면 이제 재활용하는 것이다. 네 가지 목적이 나와 있고, 이 행동 변화에 대해서 특히 이 인트린식 모티브라고 하는 내재적이라고 할게요. 내재적인 어떤 동기가 더 사람들한테 근본적인 변화,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더 좋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뭐 대별적으로는 익스트린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막 그런 게 있을 건데, 그건 이제 인센티브가 끊어지면 그 행동을 안 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트린직 어떤 이펙트는 나중에 이제 어떤 스피로브 이펙트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FFL이 가지고 있는 효과 같은 걸 평가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예, 뭐 이 연구에서는 태도와 동기, 행동, 그 다음에 장벽과 기회, 네 개를 연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메소드 넘어갈까요? 네. 사이트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코틀랜드와 사우스웨스트 잉글랜드 군대에서 했고, 이 설문은 보니까 온라인 조사도 하고, 뭐 1:1 인터뷰도 하고, 전화 면접도 하고,
반복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과학적 조사, 특히 설문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에티컬 어프로브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절차가 없죠. 우리 오션 자체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참여업인과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업인 참여시키는 방법은 뭐 업인들한테 이렇게 유인물을 보낸다든지 만난다든지 그 다음에 캠페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노우볼링을 통해 가지고 아는 사람을 소개받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해 가지고 97명의 결과를 활용을 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평균 43세고 25년 경력, 평균 25년 경력에 배 크기는 19m에 4명이니까 상당히 큰 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저인망, 종류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스테이크홀더에 대해서 22명 했는데, 아까 설명을 했었고요. 설문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냐라는 데 대해서는 1점부터 10점까지 척도를 줬고, 그 다음에, 업인들에게 해양 쓰레기, 폐기물 관리,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인구학적 정보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사회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이런 데 대해서는 5점 척도를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말고 질적인 데이터는 주관식으로 제한이라든지 장애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했고, 스테이크홀더에 대해서는 베리어와 굿띵과 일반적인 권고와 그다음에 모니터링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하고요. 분석은 여기 분석 중에 제일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원샘플 T 테스트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1점에서 5점까지 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중간인 3점보다 더 높으냐 낮으냐를 한 건데, 이 테스트는 그냥 뭐라 그럴까, 통계를 좀 더 쓰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걸 써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거의 결과와 논의가 별로 없어요. 그 외에 이제 그룹 간 차이가 있는지는 파라메트릭, 난 파라메트릭 테스트를 다 써가지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차이가 있을 때는 그룹 간에, 그러면 어느 그룹 간에는 같고 어느 그룹이 다른지를 포스트업 테스트를 적용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질적 데이터, 그러니까 주관식에 대해서는 세마틱 어널리시스 프로세스라는 프로시저라는 걸 써가지고 어떤 주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람들이 도대체 진짜 상세하게는 뭐라고 했는지 다시 이제 하는 걸 했는데, 이걸 GSM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라고 할 건데 지금 없는 것 같네요. 자, 방법까지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여기서 웨이트를 1부터 10까지 줬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프에 피겨 1에 보면 대부분의 자료가 4에서 9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에서 10까지는 4에서 9? 네, 그러니까는 뭔가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내보기 위해서 그 등급을 1에서 10으로 세분해 놓은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임의인 거죠. 이 저자들이 임의로 준 숫자고 1에서 10이라는 거는 1에서 5를 줘도 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렇죠. 네. 네. 저는 이렇게 좀 결과적으로도 1에서 5나 인식이 1점에서 10점 만점에 몇 점? 이러잖아요. 그런 익숙한 스케일을 줬다. 네, 그렇게 보면 되죠. 뒤쪽에 보면 어그리먼트에서는 1에서부터 5까지를 줘가지고 그렇죠. 조금 차이가 있어서.
네. 그것도 뭐 약간 하여튼 그 뭐지 이유가 뭐 사이컬로지컬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이렇게 했다고 인용까지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편의상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이런 연구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굉장히 전문적인. 사회과학,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의 사회과학적 접근을 하는 대표적인 연구자 중에 한 명이죠. 거의 우리가 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뭐 교육의 효과 이런 것들.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내고 있죠. 서론 방법에 대한 질문이나 코멘트 또 있습니까? 없으면 결과로 넘어갈까요? 여기 방법론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방면, 여러 방식으로 샘플을 취했잖아요. 응? 뭐, 여기 되게 재밌는데. 사람들이, 어민들이 많이 가는 카페나 길거리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문 좀 해주시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어민들이 모이는 곳에 게시판에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리스판스 레이트, 응답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주 큰 그래서 이런 것들 부업인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제가 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짜 이게 샘플을 다 정해놓고, 100명 정도를 1대1 면담을 하기가 실무적으로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례도 참고해서 다양한 업인의 어떤 리크루트와 그 설문 방법 적용, 심지어 여기는 온라인 설문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프랙티컬하게. 프랙티컬하지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온라인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고민해 봅시다. 결과로 갈까요? 네. 결과 피겨원 우리가 같이 봤고, 예. 여기 보면 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관계자나 참여하는 업인은 더 높게 평가했는데, 여기 보면 참여하는 안 하는 업인은 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게 평가했다라고 하고, 쓰레기를 실제 줄이는 효과에 대해서도 참여 안 하는 업인은 별로 더 낮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고, 뭐 사람들이 이거 86%가 이걸 들어봤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거죠. 테이블 2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뭐 참여하고 있건 안 하고 있건 뭐 해양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하여튼 높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었고요. 재밌는 게 N번 이 쓰레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막 하는 게 어떤 시간 낭비이거나 뭐 아주 힘든 일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나라 어업인들하고 상당히 또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알고 있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이게 이제 참여하는 업인과 그렇지 않은 업인 사이에 공통으로 이랬다는 게 조금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참여하는 업인들이 쓰레기를 더 잘 이제 지킬 거라고 했는데 예상했는데 뭐 그건 실제 그랬다 그러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업인이 더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참여하는 업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쓰레기를 이제 치우고 있으니까 좀 안 그런 것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참여하는 업인이 쓰레기를 뭐 배에서 이제 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버린다에 부동의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 특이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죠. 이게 주관식 질문이죠. 그래서 또 재밌는 게 자기들이 이미 이제 쓰레기를 갖고 오고 있었다. 뭐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게 이런 프로그램, 이런 정책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더 안착시키고 확산시키고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테이블 3에 정리가 돼 있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덕분인지 그물에 걸려 올라오는 쓰레기가 양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행동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 피싱 볼리트가 박힌 봉투가 이렇게 배에 있으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인식 증진 효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 제안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는데,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식 증진, 그 다음에 프랙티컬 솔루션, 이게 봉투를 이렇게 기술적인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넓힌다든지, 항만의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 다음에 분리 우리 하기 귀찮다. 그러니까 그냥 버릴 수 있게 해주라. 하여튼 그런 편의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보의 부족, 하여튼 이건 다 테이블 3 얘기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리와 난 모니터리 인센티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장단점 이런 얘기가 뒤에도 더 나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에게 물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자기 그물에 걸린 쓰레기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 단순한 구조 자체가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Responsible Fishing Scheme이라고 하는, 사실 이제 FAO에서 국제적으로 지금 책임 있는 이런 데 대한 코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확산되고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런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 있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돈 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그 돈을 안 주는 게 오히려 인트린직한 그런 어웨어니스, 인식 변화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돈을 안 주는 쪽으로 선택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식 증진과 관련해서 경제 생태적인 영향, 그다음에 어업인들의 생각이 바뀜으로 해서 일반 대중들 지역 사회에 영향을 주는 거,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줄이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참여함으로써 자부심과 어떤 선한 마음, 좋은 마음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거에 효과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장애 요인으로는 이 쓰레기를 이걸 이제 대부분 매립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문제. 그 다음에 배가 작다든지, 그 다음에 항구가 쓰레기를 내리는 게 불편하다든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어업인들하고의 어떤 소통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이 쓰레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특히 이제 디테일드 레코드라든지 이 배가 어디서 조업했고 이 쓰레기는 어디서 온 거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를 재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런 한계점들을 얘기를 하면서 펀딩을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방법의 하나로 이제 훈련 프로그램 이런 거에 이렇게 강제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산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거, 그 다음 이게 비용, 폐기 비용을 좀 개선하는 거, 재활용하는 거,
들리나요? 네, 잘 들려요. 예, 인터넷이 끊어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방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프로모션에 대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 미디어 커버리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돈 주는 문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러닝과 관련해서는 뭐 더 심플러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좀 표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결과에 있고, 디스커션은 위에 나온 내용들을 거의 이제 반복을 하는데, 우리 디스커션에 항상 첫 번째에 나오는 게 내 연구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FFL이라는 건 폐기물 발생의 이제 끝단에 이미 버려진 쓰레기를 하는 right at the end approach죠. 근데 거기서 자기들은 어업인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시각, 인식 이런 것들을 조사한 첫 번째 연구다. 이게 이제 자기 연구의 제일 큰 의미로 얘기를 하고 평가는 뭐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상당히 좋게 하고 있고 어업인들이 대부분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 어떤 폐기물 저감 효과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 어업인이 덜 긍정적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perception of control, 그러니까 내가 이 참여함으로 해서 이 문제를 통제하고 기여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상당히 이런 참여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거. 그다음에 사회적 어떤 규범과 인정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참여 안 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큰 문제는 이거 모른다, 이거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확단시키는 데서 뭐 엑스퍼티스와 트러스트, 그러니까 전문성과 신뢰라는 게 중요한데 또 하나는 이제 얼리 어답터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좀 넓혀가는 그런 접근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뭐 이 프로그램의 효과로서는 사람들이 이제 환경 친화적인 행동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제 스피드오프 이펙트로 이제 다른 그러니까 선상에서뿐만 아니고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뭐 친환경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이렇게 하고 있던 쓰레기를 가져오는 행동을 이런 프로그램이 리인포스하고 밸리데이트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리플 이펙트, 이제 어떤 좋은 행동들이 퍼져나가는 것. 그 다음에 지금 뭐 육상 쓰레기가 이제 주 관심이고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해상기인 쓰레기도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 어업인들이 이 해양 쓰레기 문제에서 어떤 스튜어드가 되는 그런 데서 이런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한계점과 기회는 뭐 매립 비용,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더 좀 과학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는 거, 그 다음에 돈을 줄 거냐 말 거냐는 여전히 고민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논문이 이제 호주의 그 윌리스가 이전에 뭐 캠페인과 아울리치 프로그램이 실제 쓰레기를 줄이더라. 호주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그 바닷가 쓰레기가 더 적었다 이런 논문이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는 이제 재활용 얘기와 모니터링 표준화 이야기. 그런 이제 쓰레기 모니터링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뭐 모니터링을 상세하게 뭐 많은 정보를 얻을수록 좋지만 우리는 어떤 실용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리적으로 넓은 범위를 이렇게 포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센시티비티, 민감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미래 연구로서 이제 결국 환경 문제, 특히 해양 쓰레기 문제 같이 그 원인이 인간 행동에 있을 때는 사람의 결정과 행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자기들이 그래서 했다 이거지, 처음으로. 근데 자기들 이제 조금 그 한계로 그 이제 그 질적 결과, 사람들의 주관식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마틱 어널리시스를 통해 가지고 퀀티피케이션까지, 그러니까 질적이지만 양적으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제시하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은 좀 안 됐으니까 이후 연구에서 그런 게 필요할 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애프터 인셉션인 거죠. 그러니까 사전 사후 연구가 안 되죠. 이미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이 연구의 직접적인 효과 이런 데 대한 더 이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토이고, 결론에서는 뭐 앞에 나왔던 얘기들을 다시 이제 요약해 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문지 보고 나머지 토의할까요? 뭐 설문지도 앞에 거의 우리 결과에 나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어업인들한테 묻고 주관식으로 묻고 이해관계자한테 묻고 뭐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더 볼게요. 질문이나 설문지. 소장님. 네, 네, 앞에 좀 더. 맨 위로. 다음 페이지. 네, 본문에 X 막 이렇게 가잖아요. A, B, C, D. 그래서 저기 결과에 보면 여기는 테이블 2에는 M까지만 나와요. 네, 그런데 본문에는 M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R, S, X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네. 그게 여기 있나요? 어디? 그래서 그게 뭘 문장하고 그 X라든지 S라든지 R 이런 거하고 이 본문하고 매치시켜서 읽기가, 저는 사실은 서플리먼트를 안 봐서 서플리먼트리 있나 싶은데 없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소장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몇 페이지야? 51페이지에 보면 3.2.2에 이게 I, J, X 이런 것들이 다 문항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네. 그 문항이 어디 있냐는 거죠. 테이블 2에 A부터 까지 있는데 네, 그 의지가 없다 얘기. 네네. 제가 맞게 이해한 건지. 고치가 빠졌네. 그게 매치시켜서 읽어야 돼, 이게 이해가 가는데. 현재 내용이 더 많은 게 잘라주는데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건 서플리멘터리 있는 거하고는 정확하게 매치는 안 돼요. 서플멘트도 매치가 안 되는데. 설문지고 해석해서 정리할 때 약간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소장님, 이 온라인 인터뷰를 하고 안 하고는 이거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우리는 발생량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전화로 하면 훨씬 질적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 그게 그렇게 가능한데, 이거는 사실은 사회과학적인 연구잖아요. 이럴 네, 온라인으로 할 때하고 우리가 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연구를 네. 온라인으로 대답해서 해주라 하면은 오히려 쉽겠죠. 문항대로 그냥 이렇게 점수 매기면 돼요. 우리는 점수 매기는 거 어쨌든 그건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봅시다. 얘가 추가식도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고. 우리가 하는 설문지가 온라인 설문이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는 양을 대답하는 수정해야 이상 됐기 때문에 문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대답하는 대상은 온라인이든
우리는 페이스 베이스는 마찬가지. 대답을 숫자를 이끌어내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 돼.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설명할 때? 그런 게 있고 한 가지 이 논문 읽으면서 생각한 거는 우리나라 어민이나 유럽 어민이나 별반 다를 게 없고 또 빅티마이제이션 이렇게 나오는데 희생양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식이나 뭐 행동 그리고 이 키모라는 게 보니까 이 지금 FFL이 10년 넘게 된 거라고 논문에 나오죠. 2004년부터 했네요. 네. 피싱 폴리터가. 그래서 86%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거는 거의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도 EPS 사업 알고 있냐면 다 알고, EPS 사업은 아니어도 EPS에 대해서 뭐 알고 있냐면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많이 인식이 돼 있는 것 같고, 하나 여기 지금 대표님 모시는 거 보니까 그게 저 수장님 손백주네요. fishingforlitter.org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거 잠깐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제곱미터 빼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근데 선배하고 아주 처음에는 이런 봉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반 마대 같은 그런 봉투를 나눠줬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손백 모양의 손백을 봉투를 주네. 나눠주네. 그런데 우리도 네, 거기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그런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손백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냥 점점 발전한 거네요. 아마 사람들이 요게 그런 더 것 같아요. 낫다라고 했겠죠. 보니까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얘를 딱 내 귀퉁이를 딱 걸어줘가지고 배 안에 이렇게 거기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영상에 나와요.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또 일부 어업인들은 봉투가 더 작아져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잘 돼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안 했는데 됐겠지. 점점 지금 이렇게 바뀌었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를 가져왔을 때 던져놓을 수 있는 데라든지 지금 그래서 그게 힘들지 않다고 나오고. 잠깐 이거 근데 우리나라 동영상 한번 어민은 힘들죠. 클릭해 보실래요? 저런 시설이 안 돼 있어. 거의 17분이니까 마무리해야 되지만 소리 비우는 거야. 무서운 게 있어. 그래야 이제 습관이. 응? 아무튼 여기 들어가고. 들어가 보시면 그 6개 나라가 지금 키모 여기 밑에 8개 나라가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자체단이에요. 굉장히 바다를 둘러싼 주변 지자체들 나라는 달라도 지자체들 간의 연합이에요. 이 정도는 굉장히 좋지 않나 싶은데 아마 많이 발전을 네. 우리가 10년 전에 피싱 폴리터를 우리 어민 교재에 포함시켜서 소개를 했었어. 아 10년 전에. 안타깝다 안 된 게 역시 많이 발전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 빠르다. 네. 뭐 더 추가로 의견 주실 분, 질문이나 코멘트. 이정윤 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저희 공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본적인 게 저희가 잘 모르다 보니까. 뭐,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질문이나? 소감은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소감이요? 저희 너무 감사하죠. 사실 뭐, 저희가 논문 한 편 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정리 다 해서 발표해 주시고 해서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여기 저희 처음 온 친구도 뭐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네, 다음에 또 주제 보고 또 참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이 논문에 나오는 아까 수담이 언급하신 외길곰이라는 경제성 평가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시안 태평양 지역의 경제 상황에 비추어서 해양 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라고 추정한 논문인데 이건 이 사람의 오리지널한 연구는 아니고 일본의 연구를 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공동체에다가 적용을 한 건데 많이 인용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한 거는 저희들이 아마 시간이 되면 한글로 정리를 해서 다음 달 뉴스레터에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기억이 안 나거나 하면은 다시 꼭 그 정리된 문장으로 된 한글 문서를 보면 또 더 공부가 다시 될 거예요. 아니, 이거 녹화된 거 우리 유튜브에 올릴 거 아니에요? 네? 녹화된 거 유튜브에 올릴 거잖아요. 아, 물론 올리죠. 그런데 동영상을 다 듣는 것보다 문장으로 정리된 거 보는 게 또 빠를 수도 있어요. 네. 네, 이거는 그러면 잘 정리해서, 아니, 바로바로 변환해서- 정리해서 올려주십시오. 이거 변환해서 바로 가실 때. 유튜브에 올립시다. 네. 그럼 이상으로 346회 오션 주간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우스를 잡고. 해당.